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마치 네.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저희가. 네. 네, 늘 아낌없는 네. 후원을 해주시고 계신 네. 아산 나눔재단 마루 180 네. 네, 정남희 이사님, 예, 이혁기 팀장님, 네. 그리고 이상 네, 매니저님. 매니저님. 예. 감사드립니다. 네. 또 다른 우리 그 지원의 한 축인 네. 한국성장금융 한국성장사다리 펀드, 네. 예, 그 서종군 본부장님, 본부장님, 네. 예, 노혜성 팀장님, 팀장님, 그리고 우리 늘 네. 오, 네. 지난주에 잠시 잠시 워낙 바쁘셔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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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영 주인님께서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다시 좀 얘기를 가서 네. 예, 우선은 아까 잠깐 얘기 나온 거 중에 예, 그 클라우드 콜센터. 그게 네. 뭔가요?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인가요? 네, 클라우드 콜센터는 이제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구축해야 됐던 서버나 네. 장비들을 다 클라우드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초기 비용이나 초기 비용이 안 들고 스케일러비리티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장점을 네. 주고 있는 솔루션. 지금 그거를 언급하신 건 우리가 클라우드 콜센터에 솔루션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결국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되면 네, 맞습니다. 대충 지금은 아직 서비스를 상용화하신 상용화는 건가요? 아직 안 네. 하셨죠? 아니면 지금 이미 그 콜센터나 이런 데랑 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신 게 있으신 건가요? 지금 실제 고객들과 파일럿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파일럿을 네네네. 진행하고 계시고 네네. 예, 돈 차징은 보통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가 석당 월 받을 생각이고요. 석당? 상담원당. 예, 네. 얼마 정도? 그게 딱 정해지진 않았는데 보통 좀 계산을 해봤을 때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석당 월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오, 네네. 그러면 저는 딱 들었을 때는 싼 금액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요. 근데 아까 그러면 이미 계산 저희가 끊기 전에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마 그 QA 팀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 대비해서는 경쟁력 있는 비용이다. 그렇죠. 이제 그 콜센터 대행 업체가 지출을 하는 그 금액과 그리고 고객이 QA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네. 긴 비용을 내는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괜찮은 금액이다. 네. 자, 현실적으로 QA 팀을 우리가 들어간다고 해서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것 네,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효율은 높일 수 있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QA 팀을 줄이는 그 비용하고 효율을 높이는 걸 하면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네네, 보시는 맞습니다. 거군요. 왜냐면 지금은 한 명당 보통 상담원 30명에서 50명을 지금 핸들링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QA 자체가 굉장히 좀 질이 낮아지는. 그렇죠. 아까 부분이죠. 퍼센트나 이것도 어렵고 이런 네네네. 부분이 있으니까. 그 관련해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저도 실제 그런데요. 그 저희가 이렇게 고객 대응을 받는 제가 전화를 했을 때 고객 대응 받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형화 되거든요. 정형화돼서 그 약간 뭐 친절한 멘트로 얘기하고 있지만 약간 좀 가식적이라거나 이렇게 좀 과장됐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고객한테 또 그렇게 만족감을 꼭 준다고 볼 수 없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실제 그분이 저는 저를 좋던데. 네, 그러니까 이게 네. 근데 뭐 그러니까 이런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혹시 아까 말씀하신 우리의 시스템이나 AI적인 관점에서 네네네. 골라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이제 QA를 진행하는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콜센터들은 다 상담 매뉴얼이 있는데 네. 이 매뉴얼 이 상담원이 이 매뉴얼을 따라가는지를 보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매뉴얼을 개선을 할 수 있는지가 이제 그 과잉 친절 뭐 이런 네, 거를 네, 좀 네.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솔루션을 사용을 할 때도 이제 상담원이 100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고객 만족도가 뭐 잘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QA 매니저들이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매뉴얼이 잘못된 건가 상담원이 잘못된 건가 이렇게 비교를 해서 제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예.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한 측정이나 그런 건 가능하다. 네. 네. 자, 대표님의 생긴 아까 우리가 뭐 잠깐 얘기했지만 네네네네. 이게 딱 보면 네. 어떻게 나이를 보면 짐작할 수 없습니다. 뭐 30대 중반이나 네. 말투랑 이 설명하시는 게 너무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예. 자, 그런데 실제로 알고 보면 네. 26살. 야. 한국 나이로 26살이시고. 네, 한국 나이로 10살 좀 높게 본인 보셨네요. 백그라운드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네. 본인은 지금 뭐 경험이나 무슨 뭐 공부하신 거나 이런 걸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저는 8살 때 한국을 떠서 중국에서 자라왔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6살 때요? 8살 8살 때, 네네. 네네네. 그리고 대학을 미국으로 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창업을 여러 번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네. 그 버클리였는데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창업의 세계로 빠졌다가 이제 한
이게 제 5번째 창업입니다. 네. 그러면 26살에 26살에 다섯 번 창업. 일단 처음에 야. 저는 아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래 체류를 하신 건가요? 네, 10년 살았습니다. 아, 그럼 중국어도 잘하시겠네요? 그냥 살 만큼 한 그리고 미국에 가서 공부는 그러면 고등학교 때 미국을 가신 건가요? 대학교 때. 대학교 갔습니다. 때. 그러면 대학 때 아까 저희가 석사까지 했다고 들어서 네네. 대학교 때와 석사 때는 전공을 뭘 하신 건가요? 학사 때는 이제 화학공학을 했었고요. 화학공학을 다만 하셨고. 이제 연구를 계산화학 쪽으로 해가지고 네. 그걸 살려가지고 이제 석사를 컴퓨터공학 했습니다. 그러면 머신러닝 쪽. 머신러닝 쪽. 그러니까 AI 관련된 걸 석사를 네네. 하신 거고 미국에서 다 공부를 하신 거고. 그럼 영어도 맞습니다. 가능하시고. 영어는 네 가능합니다. 네. 한국어도 가능. 그럼 일단 중국어, 영어, 한국어가 되시는. 네. 게다가 AI를 전공한. 네. 그런데 회사는 5번 말아먹은. 다섯 번 아니요? 네 번. 네 번 네 번 이게 네 번 5번째는 말아먹은. 5번째에서 네. 굉장히 잘 될 예정인. 네. 그러면 그 나이대로 그리고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공부하신 걸로 볼 때 사실 창업을 오래 했을 만한 기간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네, 네, 네. 주로 뭐 4번의 창업을 조금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뭐 어떤 거 하셨고 뭐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그래서 뭐 20살엔 창업하지 마세요라든지 얘기를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저희 첫 번째 창업은 이제 공유 자전거 창업이었고요. 이거 잘하셨는데 네, 왜 너무 빨리 하셨네. 2012년에 했는데 2012년 빨리 하셨네. 한국에서? 아니요, 아니면 버클리에서. 버클리에서 미국에서. 좀 네. 천천히 하셨어야 되는데. 네. 근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버클리가 굉장히 경사가 심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자전거의 유용성이 떨어졌군요. 네네 그때는 시장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아, 뭣도 모르고 들어가서 멍했었고. 조금 전동 자전거를 그게 했었어야 그게 되는데. 그럼 한 뭐 20살, 21살 때 그때인가요? 그렇죠, 네네. 제가 2학년 1학기. 네네. 그 2학년 때. 네네. 네. 그래서 그리고 자 그다음에 또 다른 그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이제 핸드폰 뒤에 패닉 버튼이었는데요. 네? 이제 그 미국 가시면은 스토어에 패닉 버튼이요? 네, 그 테이블 아래 다 패닉 버튼이 아,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경찰이 오는 것이죠. 비상벨.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사는 버클리가 미국에서 제일 위험한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총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어떻게 경찰한테 신고를 하지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핸드폰을 이렇게 항상 들고 다니니까 이거 뒤에다가 버튼을 누르고 이거를 자동으로 경찰한테 알려주고. 호출이 가면은 어떨까 싶어서 그런 걸 했어요. 핸드폰 뒤에다가 네네. 패닉 버튼을. 그것도 알겠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예, 그리고 뭐 뒤는 묻지 않겠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았다는 걸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네. 또 세 번째는 네. 또 세 번째는 제가 여름 방학 때 베이징 가가지고 친구랑 학원 차려가지고 무슨 학원을 차리셨나요? 영어학원을 차렸겠죠. 네, 입시 학원 차렸죠. 네, 그때는 약간 기술 창업에 회의감을 느껴가지고 그냥 장사하겠어 이러고 네. 장사를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유학원을 차리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네. 그렇죠, 입시 학원 차렸죠. 입시 학원이니까. 네. 그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는 이제 그 케미센스라는 회사인데 거기는 케미센스 그 화학 물질을 디텍트하는 센서를 만들고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만들었었고요. 이제 공기 오염도가 확 안 좋을 시기에 그거를 시작을 했고 지금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거. 저는 대표님 말씀드리니까 뭔가 이렇게 점점 AI 쪽으로 오시네요. AI 쪽으로 뭔가 이렇게 그리고 본인의 전공을 따라서 이제 회의감이 있다고 했지만 그러면 공부도 하시면서 지난 뭐 한 4, 5년, 5, 6년간은 계속 이 창업 관련된 활동을 하셨는데 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를 느끼고 힘들고 아니면 나는 여기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럴 것 같기도 한데 왜 또 5번째 창업을 하셨나요? 아니면 이번엔 느낌이 어떠신가요? 그 케미센스를 하기 전에 이제 제가 한번 대기업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필이면 일본 대기업에 가가지고 일을 하셨나요, 또 그러면? 몇 달 동안 일을 하다가 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일본에.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창업을 계속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창업을 다시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과거의 창업 4번을 통해서 다시 이번에 5번째인데요. 자, 인사이트가 뭐 생긴 게 있다면 뭘 하지 말아야 되겠다든가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다음에 한번 뭘 해야겠다. 요약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초반에 항상 오버페이스를 합니다. 오버페이스를 해가지고 오버페이스에 이제 오버프로미싱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여기까지 할 수 있다. 우리한테 기회를 달라 했는데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항상 이렇게 좀 실망을 초반에 이렇게 줘가지고 좀 문제가 됐었고 두 번째는 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팀이 같은 목표를 갖고 이제
창업에 대한 이 부담감이 어느 정도인지 같은 이런 expectation이 있어야 오. 좀 지치지 않고 훌륭한 오래가는 말씀이네요. 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나 뭐 그걸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난번 네 번의 사례를 스라리 말- 상처가 사례를 그거겠죠. 말하면 다 슬픈 얘기밖에 아니 저는 진짜 이거는 26세 때 질문을 하고 송 대표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그렇죠. 건데 네, 그거에 제가 보기에는 대한- 경험이 네. 저도 이제 창업 두 번 했거든요. 네, 근데 네, 네.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에요. 네, 그런 예. 너무 와닿는. 야, 그래요. 근데 하여튼 그래도 뭐 조금 생생한 얘기 조금만 더 네. 전해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얘기는 그거일 수도 있어요. 네. 예. 네. 이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그 다 아는 사람들끼리 시작을 하고 다 그렇게 시작하시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제 막상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제대로 못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제대로 이제 좀 시간 투자를 잘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시에는 이제 좀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고 그거를 얼마나 이제 타이밍을 잘 이렇게 아닌 거는 아닌 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친구다 그러니까 보니까 아닌 거는 빨리 내보내거나 네, 정리하거나 이런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예. 친구고 정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질질 끌다 보면은 회사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그런 거죠. 어차피 이렇게 끊을 거면 나중에 가서 끊으면 더 아프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끊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좋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26살에 배우기에는 너무 빨리 배우는 사실. 저는 앞으로 창업 한 기대가- 10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번이 잘 되면 되게 좋지만 나중에 10번 정도 이번이 잘 돼야 하시면 된다. 완벽한 이 창업 그거의 트랙의 길을 30대 초중반에 걸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최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렇게 들어보면 한 30살 후반이나 40살 창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들의 그런 그 지혜가 좀 들어있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근데 여러 번 빨리 시도하고 뭐 어쨌거나 뭐 빨리 정리했거나 그런 걸 함으로써 경험을 쌓은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너무 빨리 정리한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지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했다 그러면 한 5년, 6년 동안에 1년에 하나씩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그러니까 뭐 너무 이거를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너무 빨리 정리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을까요, 혹시? 그렇죠. 그 당시에는 사실 저는 그때도 사실 팀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어서 팀이 너무 초반에 와해가 돼버리면은 이거는 사실 이루어놓은 게 많이 없으니까 정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요. 근데 팀이 이렇게 와해되는 과정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가 또 어리다 보니까 뭐 인턴을 가는 친구도 있었고 네. 뭐 자기 군대를 얘기가 가는 친구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그냥 그거는 이제 창업에 대한 목표 그리고 expectation이 달랐던 거죠. 저는 이제 100억을 바라보고 창업을 했는데 이 사람은 그냥 뭐 경험을 쌓아가지고 하려고 그냥 했다거나. 그런 게 미스매치가 있었어요. 그러면 네. 그걸 바탕으로 지금 이제 5번째 창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떤 멤버들이 어떻게 모여서 어떤 지금 뭐 지향점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걸 그러면 좀 예, 얘기해 우선 주신다면. 그 대답을 하시면서 지금은 그게 다 이제 맞춰졌어요? 지금 제 생각에는 맞춰졌고 근데 이제 이 팀빌딩이라는 게 저는 항상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기존의 파운더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뭐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오면은 사실 지분 구조도 이렇게 조정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막 감정을 소모하지 않고 이 팀빌딩을 이렇게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게 제일 큰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의 팀은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기술도 기술이지만 이제 굉장히 좀 데디케이트하고 그다음에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좀 창업에 대한 꿈도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어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지금은 몇 명 정도 뭐 같이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은 10명 정도 같이 하고 있고요. 풀타임으로 같이 일하시는 네네, 분들이 풀타임으로 같이 일하고 있고. 그러면 아직은 수익을 못 내고 계실 것 같은데 네네. 뭐 그 회사 운영 자금이라든지 이런 네네네. 뭐 그리고 이미 법이나 되셨는지 아니면 네네네. 어떻게 돼 있으신가요? 저희는 지금 팁스를 이게 받고 있고요. 네네. 네, 팁스 팁스 자금으로 투자회사는 어디예요? 엔텔스한테 투자를 엔텔스에서. 받았습니다. 네. 네네네. 근데 이제 투자금으로 인건비를 너무 많이 태우면 또 미안하니까 저희가 직원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 좀 이렇게 항상 낮게 좀 해달라고 네. 좀 이렇게 빌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는 또 신뢰가 쌓이는 거고 이 사람이 돈을 좀 더 덜 받으면서도 우리 회사에 이렇게 에퀴티를 보고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신뢰가 또 쌓이는 반면 이게 또 너무 길어지면 또 이제 지치거든요. 그래서 빨리 매출을 내고 그 매출로 이제 인건비를 충당을 하고 연구 개발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럼 지금은 일단 팁스 자금을 받은 걸로 회사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버닝하는 비용은 최소한으로 네네. 줄여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아까 그 10분은 대부분 뭐 그냥 뭐 AI 개발자라고 보면 되나요? 구성은 어떻게 돼 있으신 건가요? 개발자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디자이너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저를 좀 도와주시는 매니저 분이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엔지니어는 몇 명이에요? 엔지니어가 6명이죠. 여섯 명의 네네. 어떻게 백그라운드는 어떠세요? 우리 대표님은 얘기 들었고. 네네. 그 저희 CTO님은 이제 그 인공지능으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이전에 하시고 프리랜서로 강의도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저희 CTO로 모시고 있고 그 다음에 키스트에서 이제 그 ACI 연구 저희가 감정 인식이다 보니까 사람의 감정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을 굉장히 잘 아시는 반면 데이터 사이언스도 하시는 분을 저희 그 프로덕트 오피서로 모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백엔드 개발자 왜냐면 저희가 인테그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백엔드 개발자 분들이랑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두 분이 더 계시죠. 그리고 앱 개발자. 네. 예. 개발자. 자, 지금 그 회사에 돈은 모으고 계신가요? 돈은 뭐 레이징 하고 계세요? 펀드 레이징? 네, 저희 지금 프리 레이즈를 하고 프리에이로 있고요. 네. 얼마 정도? 저희가- 프리니까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그 투자자 말에 좀 혹해가지고 15억 정도를 레이즈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좀 이르지 않나 싶어서 좀 다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어느 정도 그래서 펀드 10에서 15억 정도 10에서 15억 를 생각을 정도. 하고 있고 이걸 자금으로 모으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돈으로 이제 콜센터 시장 자체가 선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점을 일단 하면 10년 동안 이렇게 사용하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선점을 위해서 좀 빠르게 레이즈를 하고 시장 확장을 하고 싶은 마음. 알겠습니다. 자, 홍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사실 질문하고 싶은 게 아직도 되게 많이 있어서 시간을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저도 첫 직장이 그 네이버에서 일을 하면서 직원이 굉장히 적었다가 직원이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검색 광고 쪽 일을 했었기 때문에 광고 운영을 어떻게 하면 QA, 그러니까 네이버라는 회사가 실제 회사 규모가 커지고, 그러니까 IT 회사가 규모가 커지고 반복적이지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서는 대부분 다 QA 업무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게 특히 이제 콜센터 이런 쪽은 제일 많았고 콜센터 이외에도 반복적이지만 퀄리티가 지켜져야 되는 일들에 대한 QA 요구사항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는 오늘 되게 재밌는 얘기였고요. 다만 뭐 또 여쭙고 싶은 거기도 했는데 그러면 아까 인간의 감정에 대한 디텍팅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내는 거 중에 지금 대표님이 얘기하신 그 어떤 만족도를 측정한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뭐 칭찬 여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게 가장 수익성, 사업성이 높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네이버 같은 회사에서도 이제 콜센터를 얘기하면 꼭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인바운드 콜을 받는 게 있고 아웃바운드 콜을 받는 게 있습니다. 오늘 얘기 주로 한 건 인바운드 콜이에요. 그러니까 문의가 온 경우에 그거에 다 답변을 드리거나 항의를 하는 경우에 그 화를 어떻게 풀어드릴까에 대한 부분이고 반대로 아웃바운드 콜이 사실은 더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매출을 발생시키거나 수익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있고 거기서도 만약에 구매나 세일즈를 잘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뽑아낼 수 있다거나 그 가치를 높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냥 아까 딱 그래서 이제 수익 모델을 저희가 여쭤봤을 때도 석당이라고 얘기하는 게 좌석이기 때문에 이제 TM당 뭐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아까 아웃바운드로 가게 되는 경우는 세일즈당으로 갈 수 있거든요. 혹은 퍼포먼스가 난 거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정말 원가보다 J커브가 나올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그게 진척됐는지까지는 확인되지 못했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구매를 도울 수 있거나 판매를 도울 수 있다거나 그런 거에 효율화 하는 부분을 접근하시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물론 또 이제 뭐 홈쇼핑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콜은 좀 다른 또 이제 인바운드 콜인데 구입 콜이니까 좀 다른 거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응용도 가능할 것 같고요. 저는 시장의 규모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좋을 수 있는 부분들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뭐 그런 부분들을 더
고민하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일단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 대표님 관련된 회사, AI 회사 또 작년에 엄청 많이 보시고 막 투자하시고 재작년에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고견을 엽주점이 어떻게? 제가 요즘에 인공지능에서 참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네. 왜 투자하기 어렵냐면요. 늘 걱정이 뭐냐면 이 회사가 지금 인공지능 하고 있는데 더 좋은 기술이나 나와가지고 딱 하면은 이 회사 서바이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해답이 필요한데 오늘 그 대표님께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많은 노하우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조금 그래도 하여튼 전반적으로 지금 그 다른 회사에 검토할 때는 참 그 쉽지만은 않은 분야가 인공지능이고 좀 인공지능을 사실 또 안 쓰는 회사가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반면에 예전에는 그냥 인공지능만 한다 그래도 저희가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는데 요즘에는 거의 인공지능이 커머더티가 돼가지고 뭐 맞습니다. 어느 분야에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이거 잘 활용되고 있느냐 보이는데 굉장히 독특한 분야를 잡으셨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 콜센터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뭐 그런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근데 오늘 뭐 회사에 관해서 평을 하자면 대표님이 굉장히 어떤 뭐 보면 볼수록 매력적입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연령대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 다듬어지지 나이에. 않은 원석이야. 근데 네. 군대를 안 갔다는 거. 네 맞아요. 그 얘기 지금 아직 그 국적은 네. 한국이시고 네, 맞습니다. 군대는 안 네네네. 가신 거예요. 한국에 사모님은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26세니까 아직 뭐 한 4, 5년 정도 시간은 충분히 그렇죠. 뭐 3년, 4년 정도 남은 거죠. 그때 안에 이제 가야 되는데 그 와중에 어떻게 할 거냐. 물론 뭐 군대 생활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신 우리 강남구 대표님 같은 분도 계시긴 합니다. 작심에 작심에 네, 네. 대표. 작심하고 군대를 해결하셨죠. 네. 예, 군대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군대에서 사업을 일으키신 네, 분이니까 네, 그렇겠군요. 예, 자기 친구들을 다 저 휴가 때마다 나와가지고 다 같이 보내면서 야, 그 저기 뭐라 그래요 방문 와가지고 예. 자 근데 하여튼 뭐 그런 마음 단단함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건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저는 요런 그러니까 약간 수익 구조나 이런 거에 대한 우려사항, 그다음 AI 전반에 대한 우려사항, 그다음에 대표님의 거취에 대한 우려사항, 이 모든 거에 대해서 뭐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섞어서 답변을 주신다면 제가 죄인이죠. 그래서 네, 편하게 얘기하신다면 네.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그에 대한 문제는, 뭐 네. 방안이 굉장히 많이 있고 네. 전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를 해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제가 30살 되기 전에 이 회사를 이제 어느 정도 키워놓고 30살 전에? 이선으로 좀 빠지는 네. 그런 거를 네. 목표로 하고 있어요. 네, 네. 쇼부를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그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익 구조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 AI 지금 그 적용하고 있는 방향성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은 또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떠신가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연도 6월까지는 KPI가 사실 다 연구였어요. 그래서 연구를 잘하고 국제 학회에서 상을 타자 이거였는데 기술력 그렇게 상은 탔어요. 근데 상은 탔는데 이걸 연구를 잘하는 거랑 상용화를 해가지고 매출을 올리는 건 진짜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상은 무슨 상을 타셨나요? 그때 이제 그 감정을 얼마나 잘 뽑아내느냐 이 대회였거든요. 네, 네. 네, AI 기반으로 네,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상은 타셨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연구는 그만하고 빨리 돈을 벌자 해서 집중해서 매출을 올리려고 노력을 네, 하고 지금 이제 있습니다. 상용화를 하고 있는 단계다. 네네네. 그러면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대표님, 자. 아까 팩트가 몇 개 나왔는데요. 그러면 일단 이 상용화에 집중하고 있고 새로운 감정을 그 AI를 기반으로 감정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는 상탈 만큼 우수하다. 그리고 이제 그 상용화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프리 A로 10억에서 15억을 원한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제 지금 그 10억에서 15억 정도를 원하니까 이제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그렇죠, 있을 나오는 텐데 거죠, 네.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 세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 번 더 조금 낮게 하고 밸류도 좀 낮추면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그거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검증해서 한번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그거 굉장히 애매한 그 수준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홍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홍 대표님 뭐 투자는 하는 분은 아니지만 네네네. 투자한다면. 저는 굉장히 늘 새로운 거에 대해서 늘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사실 재밌게 보이고요. 재밌게 들리고. 근데 저는 사람이 재밌는 거 아니에요 혹시? 뭐 그렇더라고요. 이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국내에서도 제가 알기로도 특히 이 TM 조직 같은 경우는 이 이제 외부 업무로 아예 분류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웃소싱 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고 그 아웃소싱 하는 거에서 아까 말씀하신 정말 이 KPI를 어떻게 이 QA 관리를 그 퀄리티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적은 인력으로 적은 비용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프리 A로 지금 10억에서 15억 정도를 받으시려면 뭐 최소한 밸류가 뭐 두 자릿수에서 거의 세 자릿수 넘어가는 수준이 되셔야 되는데 이제 그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회사가 보여준 것이 있느냐에 대한 퀘스천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타이밍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까 송 대표님도 얘기했지만 작년 이맘때 이렇지 않으셨거든요. AI 회사 없나요? 버클리에서 뭘 하고 왔대? 그럼 일단 가봐 만나봐야지 이랬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1년이 지나서 이제 그런 시기는 좀 지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AI가 중요하다는 거는 누구나 인정하고 있고 공감하는 건 더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결국 자금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그 다음에 더 큰 사업을 만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점하는 게 목표라고 하면 그 정형화된 그 감정을 뽑아내는 걸 가지고 퍼포먼스를 증명할 수 있는 그 사례 혹은 작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실제 퍼포먼스를 증명하는 케이스를 만드는 거에 뭐 저는 올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하셔서 그걸 만들어내면 아까 말씀하신 거 수준 그 이상으로 그냥 시리즈 A 투자를 충분히 이끌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준비된다라고 하면 뭐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한 회사가 아닌가. 그리고 AI 기술을 저는 아까 설명해 준 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무슨 아주 그 우리만이 개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겠습니다라는 거는 사실 이 시장에 맞지 않는 부분인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공개된 자료를 빨리 적용하고 빨리 상용화해서 실제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느냐의 측면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가장 오르비스 AI가 가지고 가야 되는 장점인데 그거를 충분히 설명하신 걸 보면 대표님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된다고 하면 뭐 투자를 해볼 만한 회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여기까지 하고 네. 오늘 하여튼 뭐 출연해 주셔서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군대도 잘 해결하시고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